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여러분, 두목렉 강영입니다. 2020년 4회 4과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이죠. 올해 시험 3번 있었는데요. 2020년 3번 시험을 딱 문제를 놓고 봤을 때에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는 높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된 과목이 4과목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4과목은 수험생 개개인마다 상대적으로 느끼는 과목 난이도 차이가 좀 큰 편차를 가지고 있는 과목입니다. 자, 전공이신 분들은 문제 보면 문제 너무 쉽네 라고 해서 좀 익숙한 문법 문제들이 많이 노출이 되고요. 자, 비전공이신데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과목은 학습 범위가 가장 넓구나. 자, 교재에서도 가장 두터운 과목이기도 하고요. 자, 더불어 강조드리고 싶은 건 실기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필기 합격하는데 4과목 꼭 고득점 안 맞으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필기 합격하고 바로 그 다음 실기를 준비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죠. 그런데 준비 기간이 짧아요. 근데 이 실기에서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과목에서 있었던 주요 모듈 3가지가 실기에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합니다. 그러니까 실기가 60점이면 합격을 하는데 거진 50점까지 항상 나오는 부분의 모듈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필기를 좀 넉넉하게 준비 기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4과목 꼼꼼히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왜 어렵게 느껴졌냐라고 했을 땐 코드 문제, 자, 문항별로 개수 많죠. 와, 더불어 정해진 알고리즘 기반으로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계산 문제. 계산이라고 해도 어렵진 않지만 더하고 나누고 절차적으로 정해져 있는 방법론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어렵고 4과목이면 좀 풀기가 싫겠죠, 시험장에서. 그래서 좀 집중력 떨어지는 과목이긴 한데 여러분, 기출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과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합격 필기에서는 문제 없습니다. 자, 이번 회차에 언어 문제가 이렇게 다양하게가 나왔습니다. 자, C언어 한 문제, 자바 언어 4문제, 파이썬 문제 지난 회차에도 나왔죠. 이번 회차에도 나왔고요. 자, 생뚱맞게 PHP 문제가 한 문제 나왔는데 이 문제 때문에 PHP를 공부를 해가지고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스크립트 언어인데 서버 쪽 스크립트 언어 대표에서 한 문제 정도 나왔어요. 자, 그래서 문법 문제가 난이도가 높진 않아요. 알고리즘이 반영된 건 아니기 때문에. 자, 보시면 C 언어보단 자바 언어가 필기 실기에서 출제 문항수가 안정되게 고르게 항상 출제가 되는 언어이고요. 자, 파이썬도 평균 2문제가 출제가 우리 필기에서는 되고 있습니다. 실기에서는 나올 때 있고 없고입니다. 자, 그리고 쉘 스크립트 부분은 이번에 2문제 나왔는데요. 유닉스 부분에서 쉘 스크립트 처리까지 하는 문제, 그죠? 단순 명령어 부분이 아니고 코드 문제로 출제가 2문항 돼서 앞으로도 꾸준히 한 문제는 나오는데, 자, 2문제 이상은 2문제까지만 나오고요. 그 이상 쉘 스크립트가 많이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 제가 주 3모듈 서버 프로그램 구현,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 자, 매우 중요한 모듈이죠. 자, 필기는 과락만 조심하시면 되세요. 자, 고득점 노릴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지만 이거 너무 고득점 목표로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필기에서는. 자, 왜 난이도가 좀 낮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 이 모듈과 이 모듈은 NCS가 3레벨이기 때문에 문항 수준 자체가 높을 수가 없습니다. 응용 문제가 출제가 안 되죠. 자, 개수적으로 봤을 땐 과락 안 나오게, 자, 이 하단에 있는 응용 소프트웨어 기초기술 활용만 득점하셔도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그죠? 네, 기본적으로 몇 개 맞고 해서, 자, 6문제, 4문제에서 집중적으로, 이 모듈이 문항수가 안정적으로 항상 50%, 20문제 중에 반응은 항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인 문법 문제, 특정 언어가 아니더라도 기본 문항과 문법과 관련된 건 동일하니까 여러분 너무 어렵게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왜 어렵게 느끼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사인데 이렇게 단답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돼요. 본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1번 문제 환경 변수 문제 출제됐고요. 단답형 문제죠. 자, 유닉스 쉘 환경 변수를 출력하는 명령어가 아닌 것은
너무 간단하죠? 자, 기산도 이렇게 간단합니다. 1번 답이야 라고 해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바로 다음 회차의 출제는 안 되겠지만 앞으로 문제은행에 등록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학습을 하실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또는 전공이신데 좀 보면 어려운 문제예요. 그렇죠? 예. 왜냐면 자, 경험적으로 어떤 쉘을 사용을 했냐에 따라서 처음 보는 명령어가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자, 나는 학습한 적이 없다라고 했을 때 시험장에서 그래도 맞아야 되겠죠? 그럼 볼게요. 자, 환경 변수는 여러분이 내용은 알고 계시죠? 시스템에 작업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등록되어 있는 변수, 그런 역할을 하는 변수들을 환경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특정 환경 변수에 대한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내 시스템의 환경 변수 모두 출력, 그러니까 모든 환경 변수 출력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모든 환경 변수 리스트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그럼 환경 변수 하니까 environment니까 env 해서 4개가 다 env를 가지고 명령어 구성되어 있으니까 좀 더 헷갈릴 수 있고요. 자, 환경 변수 출력한다라고 하면은 콘솔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자, print env. 얘는 환경 변수 명령 맞겠구나. 자, 기본적으로 env 그리고 set env. 자, set env 하면 설정하다라는 영어 단어와 합해져 있어서 아니 이거 환경 변수 설정하는 거지 출력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어에 붙은 옵션이라는 게 있는데 옵션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set env 하면 전체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 4번이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셨을 텐데 답은 1번이에요. 자, 컨피그레이션의 config env 이런 명령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럴듯하게 보기 구성한 거여서 기능이 없습니다. 자, 환경 변수 관련 명령어를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는 없지만 4번 보기와 같이 여러분이 혼돈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한번 봐볼게요. 자, 환경 변수를 시스템에 설정해야 돼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set이라는 명령을 씁니다. 그렇죠? 그리고 set env. 그렇죠? 자, 보시면 어떤 쉘, 본쉘이나 배시셀 같은 경우에는 export 명령을 써서 환경 변수를 등록을 합니다. 설정을 하죠. 자, 그리고 그 내용을 출력하고 싶을 때에는 자, env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print env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set env 해서 설정도 할 수 있고 그거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출력한다고 해서 set env가 여기 보기에 지금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등록했던 걸 해제도 할 수 있어요. on 붙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set env에 대해서 이거 문제 출제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자, 뒤에 옵션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set env의 역할이 다르고 자, 굳이 쉘과 관련해서 구별을 하셔야 되는 명령 상황은 아니지만 이 명령어 헷갈리지 않고 기억은 해 두셨으면 곧 시험 문제에 다시 한번 등장은 하겠죠. 항상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62번 문제로 갈게요. 자, 자바 문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데 자, 지난 회차는 C였고요. 이번 회차는 자바와 관련해서 특정 언어를 못 받고 자, 데이터 타입 문제가 나왔습니다. 20문제 중에 데이터 타입 문제는 항상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어떤 운영냐가 바뀌는 거고 데이터 타입 뭐예요? 자료형이죠. 한글로. 자, 이번에는 자바입니다. 자, 자바의 롱이에요. 자, 롱형의 크기는 C 언어와 자바의 크기가 좀 달라요. 그래서 출제를 한 거예요. 단답형이지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정리하지 않으시면 이건 찍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자, 롱 하면 기본적으로 정수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 자료형의 크기구나 라고 했을 때 자, 보시면 자바에서는 8바이트입니다. 자, C 언어다. 자, C 언어다. 그러면 3번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자, 기본적으로 데이터 타입과 관련해서 크기는 바이트 단위로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C 언어에서 차이가 자바는 이게 달라요 라고 학습을 하셨을 거예요. C 언어는 자료 종류를 정수 실수로 구별을 합니다. 실제 문자형도 구별을 하는데 정수형 자료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크기는 인트형. 기본은 정수는 인트예요. 인티저의 int. C던 자바던. 자, 둘 다 4바이트예요. 정수는 4바이트, 32비트로 기준을 잡고 일반적으로 자료형 크기를 잡는데, 자, C 언어에서는 자, 숄트형과 롱형과 자, 그리고 다른 언사인드와 관련된 형들이 확장 자료형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숄트 짧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2분의 1 해서 2바이트예요. 근데 특징이 이 롱이 인트보다 롱이다 해서 8이 아니고 4라는 거 기억하시고, 예, 여기서 보시는 자바의 경우에는 숄트는 좀 짧으니까 반 2바이트, 롱은 8바이트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자, 돌아가면서 롱이 항상 중요도가 있어서 나오는 건 아닌데 이렇게 명확하게 알고 있느냐를 출제를 한 겁니다. 자, 플로드 더블은 동일하게 4바이트, 8바이트였고요. 만약에 다음번에 이렇게 데이터 타입이 언어를 구별해서 나온다면 뭐가 더 자주 나와요? 캐릭터형. 자, 캐릭터는 C 언어는 1바이트. 그쵸? 아스키 코드이기 때문에. 자, 자바는 2바이트. 자, 그래서 캐릭터형이 좀 더 출제될 확률은 높습니다. 해서 항상 데이터 타입은 매번 문제에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안 나오는 때가 좀 특이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63번 자바 문제네요. 자바에서 사용되고 있는 출력 함수가 아닌 것은 해서 나왔어요. 자, 아닌 것은 이런 거 본 적 없다. 프린팅 해서 3번이고요. 자, 출력 함수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니까 정리할게요. 자, 자바 뭐예요? 객체장 언어. 객체장 언어에서는 출력 함수보다는 메소드란 표현 하시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죠. 기능. 그죠? 객체 내부에 정의되어 있는 기능 함수를 메소드라고 얘기를 하죠. 자, 보기 한 번 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출력, 표준입 출력과 관련해서 자, 시스템 클래스에 아웃 객체가 있고요. 그 객체 내부에 자, 프린트 ln, 프린트 f와 같은 메소드가 있습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클래스명, 하위에 객체, 아웃 객체, 그리고 그 내부에 메소드 보이십니다. 자, 프린트 인쇄하다, 콘솔에 출력하다 이고요. ln, 라인 해서 출력하고 줄 바꿔, 개행, 줄 바꾸는 것까지 해서 커서가 이동을 하고요. 자, 프린트 F는 포맷 해서 양식을 두고 그 양식에 맞춰서 출력을 하도록 하여라 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출력 기능의 함수입니다. 자, 그래도 간단한 예제 한번 보고 갈까요? 저희가 문자 A와 B를 출력한다라고 했을 때, 자, 프린트 메소드 2줄 썼어요. 그러면 두 줄로 출력될 줄 알았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프린트 A 하면요, A가 딱 찍히고요, 커서가 멈춰 있어요. 그럼 그 다음 문장 프린트 하면 또 찍혀요. 그쵸? 그냥 출력하는 기능, 커서를 이동하면서 출력하는 기능에서 단순히 프린트는 그대로 출력 대상을 출력을 한다. 자, 그런데 프린트 ln이 쓰면 어떻게 됩니까? A 출력한다 그러면 A가 출력되고, 자, 출력하고 줄 바꾸기 하니까 A 출력하고 마치 엔터를 친 것처럼 커서를 여기다 놓고, 자, 그 다음 문장 B 수행하니까 B 찍고 그 다음으로 내려가서 커서 이렇게 해서 세 줄의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프린트 F는 뭐죠? 포맷이에요. 자, 좀 특이하죠? 쌍따옴표가 있고 이러한 출력 양식으로 출력을 해라 라고 해서 A도 찍고 B도 찍을 건데
이렇게 %s 줄 바꾸고 %s 해서 이렇게 내가 정해진 양식이 있으면 그대로 인식해서 인수를 출력해라 라는 기능의 내용입니다. 실기 때문에 좀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결과를 쓰세요 했을 때 밑에 보시는 결과 다 다르죠. 그래서 꼼꼼히 프린트와 관련해서는 우리 정보 처리에서는 짚고 넘어가셔야 돼요. 64번. 이런 문제 때문에 난이도 높지 않다라는 거예요. 커널과 관련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운영체제 OS에서 커널이 있죠. 유닉스에서의 과거의 커널 기능 문제인데, 커널의 기능이 아닌 것은, 그러면 항상 커널 나오면 뒤따르는 게 뭐예요? 쉘. 그쵸? 네, 번역기. 커널은 핵심이고요. 다른 보기가 섞여 있을 때 쉘과 관련된 거다. 쉘 프로그램. 아닌 것은 주요 기능,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 오퍼레이팅 시스템, 프로세스 생성과 종료 관리하고요. 기억장치 할당 회수하고요. 파일 시스템 관리합니다. 여기서 얘기한 프로세스, 기억장치, 파일 시스템을 자원이라고 그러고요. 자원 관리, 자원을 운영한다라는 걸 OS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런 건 다 관리하는데 2번 보시면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자와 접점이죠. 이거를 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기출에서도 꾸준히 출제가 됐고, 저희도 출제 모듈에서 이 부분의 출제 범위에서 출제가 됐죠. 65번. OSI 7레이어는 출제가 20문제 중에서 한 문제 항상 되죠. 안 되는 회차가 이상한 거예요. 1년에 시험 3번 보면 2번 이상은 출제가 되는 부분이 OSI 7레이어입니다. 문제 어렵지 않고 문제 표현 자체는 과거 기출에 되었던 부분 그대로 출제가 됐습니다. 전송계층이 좀 인기가 있었어요. 전송계층 단말기 사이에서 오류 수정, 흐름 제어 수행하고, 여기서 키워드는 신뢰성 있고 명확한 데이터를 전달하는 전달, 전송. 그죠? 계층은 1번 해서 어렵지 않습니다. 학습 마무리 잘 하시고 가시고. 66번 문제 쉘 스크립트 문제입니다. 저희가 지난 회차에 시험 문제가 이전 기출이 쉘 스크립트 명령어에 대해서 나왔는데, 그 반복 명령어 중에 이번 회차는 조금 더 자세히 util이라는 반복 구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지, 작성할 수가 있는지가 아니고 읽어서 판별할 수 있는지, 어떤 기능이냐 파악할 수 있는지가 출제가 된 겁니다. 쉘 스크립트 의미로 옳은 것은 해서 우리가 C 언어나 자바 언어 학습을 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나, 단위, 블럭, 반복 영역에 대해서 여는 중괄호 대신에 두, 닫는 중괄호 대신에 단으로 되어 있는 게 쉘 스크립트구나 아실 수 있고 눈치채셨을 거고, 이게 반복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슬립5를 반복 대상으로 삼아서 until 뭐예요? 뭐뭐일 때까지 반복하여라 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for와 while과 until은 조금 성격이 달라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의 출제의 의도는 저렇게 파이프 부분과 그래프라고 얘기를 하는 문자열 검색, 정규 표현식 검색하는 이 명령어에 두고 세 가지 포인트를 두고 이 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처음 보신다 그래도 우리 객관식 문제니까 시험장에서 여러분 하실 수 있으십니다. WOW, 와우, 사용자네. 문자열이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사용자예요. 사용자 계정, 와우 사용자가 어떨 때까지 반복하여라. 복사한다? 아니죠. 왜냐하면 until이니까. 그쵸? 그러면 반복문을 수행을 하는데, 조건을 주어졌기 때문에 무한 반복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겠죠. 그럼 사용자 계정이 후 명령어 때문에 로그인 상황과 관련된 처리가 되는 건데, 로그인한 경우에만 반복을 하느냐, 로그인 될 때까지 반복을 하느냐. until 뭐예요? 뭐뭐일 때까지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해서 until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답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그래도 학습하시니까 좀 정리를 하자면 쉘 스크립트 커널 유저 이어주는 명령어 해석기이기도 하고 우리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파일 단위로 저장을 해서 반복 수행할 수 있기도 하죠. 종류는 많은데 지난 회차에 배시셀 명령어 종류를 구별하는 게 출제가 됐어요. 반복문, 조건문, 선택문 이렇게 있고 for와 while, until until이 좀 특이했죠. C나 자바에서 볼 수 있었던 건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문제로 이렇게 출제를 한 겁니다, 여러분. if 있어요. 그리고 케이스문도 있어요. 자, 그러면 until도 done 구조는 반복 대상에 대해서 until이라고 해서 조건이 만족할 때까지 반복하여라. 그러면 조건은 계속 불만족 하는데 만족하면 그만둬라 이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만족하면 그만둡니다. 그렇죠? 네. 반복 그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for나 while은 반대로 조건이 만족해야지 어떻게 해요? 반복을 하죠. 불만족해야지 그만둡니다. 그게 차이예요. 자, for와 while은 조건이 불만족해야 그만두고 until은 만족하면 그만둔다. 즉 반대로 생각하면 불만족했을 때 do, done 부분을 지속적으로 반복 처리하는구나. 그렇죠? 네. 자, 그래서 구조는 반복문 구조이고 자, 그 안에 who라는 명령어는 who, 누구? 시스템에 로그인, 접속한 사용자 정보를 출력합니다. 아, 내 시스템에 지금 누구 접속해 있니? 접속 많이 해 있을 거죠? 자, 그래서 who를 통해서 접속한 내역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그립 wow 처리를 하여라 이겁니다. 자, 그럼 who 명령어는 그렇고요. 자, 구조적으로 이 부분 파이프라고 처리를 하는데 이 파이프는 좌측과 우측 명령어를 병행 수행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진행을 한다는 거예요. who가 여러 개의 리스트니까 그걸 출력하면 하나씩 목록을 살펴보겠죠. 그 하나씩 살펴볼 때 동시에 그랩 wow 하여라. wow라는 사용자가 있는지 검색하여라 이거예요. 그죠? 예. 아, 그 사용자가 wow니? 라고 물어보는 걸 하나씩 해서 자, 검색해서 찾으면 그만두는 겁니다. 만족. 그렇죠? 이 grep이라는 명령어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건 이 파이프예요. 원래 파이프는 좌측과 우측에서 좌측의 결과를 우측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병행 수행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파이프 좌측 프로그램의 출력을 우측으로 입력으로 보낸다 라는 게 기본적인 이 파이프에 대한 정의고 제가 얘기 드린 것처럼 지금의 경우는 좌측과 우측을 병행 수행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지정된 정규 표현식 또는 문자열을 검색하는 데 사용합니다. 지금은 정규 표현식이 사용되지 않았고 wow라는 계정을 매치하는 텍스트 매치, 즉 검색해서 출력하는 거고 자, 슬립은 다니는 기본은 5초예요. 예. 자, 주어진 시간만큼 대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검색에 일치하면 그만둘 건데 일치하지 않으면 5초 머물렀다가 그 다음 후 찾아봐라. 그쵸? 일치하지면 그 다음 후 찾아봐라 라고 해서 wow가 나오면 그만둔다라는 거죠. 그리고 출력을 한다라고 해서 답은 wow 사용자가 로그인, 자, who 때문에 지금 접속했니? 그게 로그인이죠. 할 때까지 반복문을 수행한다 입니다. 자, 이 코드 좀 궁금하셨던 분들은 여기까지. 자, 67번 자바 코드. 자, 이 문제의 난이도 높으면 높아요.
자, 그런데 난이도의 문제가 아니고 문법을 명확하게 아느냐의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문법 문제예요. 자, 기본 문법 문제. 자, 이걸 가지고 빼고 더하고를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자바 코드를 실행한 결과는 무엇인가? 자, 실행 결과 하면, 자, 앞부분에서 출력을 하면 자바의 출력 메소드 프린트 ln이 보이시죠? 아, 뭔가를 출력하네. 프린트 ln 출력하고 줄바꾸네요. 쌍따옴표 나와 있어서 x는 출력하고 x 출력하고 y는 출력하고 y값 출력하고 해서 1번, 2번, 3번이 출력 결과로 눈에 들어와요. 그쵸? 예. 자, 그러면 위에 출력하면 x와 y를 뭔가 계산하네? 자, 여러분 학습하시면서 제일 어려웠던 게 뭐예요? 호위 증가 연산자, 호위 감소 연산자, 뭐 전위 해서 이렇게 증가 감소 연산자 눈에 띄어서 아니 이거 계속 빼야 되나라고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반적으로 코드를 살펴볼 때 int에서 변수 선언했죠? x, y. 자, y라면 뭐예요? 반복문, 반복구조문. 자바의 while이에요. 아, 반복을 하는구나. 그리고 출력하는구나. 변수 선언하고 반복하고 출력하는구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뭐 합니까? 컴파일, 번역이라는 단계를 거쳐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자바도 변수 선언하는데 문법 문제였구나. while 이 부분에서 자, 오타 있는지 문법적으로 체킹을 합니다. 덜컥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빼시려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번역하는데 while의 문법 뭐가 틀렸어요? 라고 했을 때 자바 컴파일러는 이 부분 틀렸다라고 해서 번역하다가 오려냅니다. 답 4번이에요. 계산하지 마세요. 자, 번역을 다 해서 번역에 문제가 없으면, 에러가 안 나면 계산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unresolved, 그쵸? 네, 관련해서 문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고 중단합니다. 왜 틀렸냐라고 봤을 때는 while 문법입니다. 자바의 경우에는 while WH. 자, while과 관련해서 선생님 여기 조건식이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 조건식 부분. 이 조건식 부분이 정확하게 참거짓 TRE 소문자 FAALSE true와 false 소문자로 정확하게 마무리가 돼서 판별이 돼야 true일 때 진입을 합니다. true일 때. 자, 그런데 조건식이면 비교 연산자, 관계 연산자 많이 쓰죠. 관계 연산자 안 써서 틀렸나? 그건 아니고요. 그거 맞죠. 자, 시언어일 때는 상관없는데 자바일 때는 조건식에 이렇게 y 마이너스 하면 판별의 수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만약에 그쵸? 이게 시언어다 라고 하면 에러가 나지 않아요. 왜냐면 존재하면 true고요. 시언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면,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false예요. 근데 자바의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렇게 조건식 구성을 하셔서 조건식의 결과가 논리자료형 TRE 또는 FALSE의 결과가 나와야만 한다. 자, 그럼 이 문제 왜 틀렸냐? 그러면 시언어에는 논리형 자료 없어요. 근데 자바에는 이렇게 논리형 상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저렇게 적으면 안 되고 y를 감소한 결과가 0보다 크면 진입을 해야지. y를 6에서부터 시작해서 1씩 빼가면서 그렇죠? 반대로 얘는 빼고 한 개씩 얘는 더해가면서 0이 될 때까지
그죠? 0이 될 때까지 내가 반복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1에다가 6번 더하면 7. 자, 6번. 자, 6에서 빼면 마이너스 1. 근데 후이 감소 처리했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 더 빼서 마이너스 1 해서 답이 3번으로 출력되고 싶다면 뒤에 크니 0보다 라는 조건식 구성해야 된다는 거. 자, 정확하게 한번 코드 돌려보시면 에러 메시지가 자, 문법적인 해결이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from int 부분이 불리언으로 변환되어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왜 자바는 불리언이라는 자료형이 있기 때문이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67번은 4번이 답이에요. 자, 3번을 많이 채택하셨는데 만약에 이게 C다 그러면 3번이 답입니다. 자, 그럼 파이썬 문제입니다. 자, 파이썬의 문제 박스 보시면요. 자, 파이썬 스크립트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하게 문제가 출제가 됐고, 자, 결과는 옳은 것은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지난번에도 슬라이싱이 출제가 됐고, 지난번 회차보다는 조금 더 간단하게 숫자로 슬라이싱 부분이 출제가 됐습니다. 조금 더 파이썬 문법 그래도 꼼꼼히 보자면 파이썬은 행단위 처리를 하니까 자, 이게 파이썬 쉘이라고 합니다. 자, 요 한 문장 수행하고 그 다음 쉘. 자, 파이썬은 하나하나가 뭐예요? 동적 타이핑에 대해서 객체, A 객체에 가까로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렇게 묶었어요 라고 하는 리스트 객체, 요소들이 있는 리스트 객체를 정의를 합니다. 0, 10, 20에서 90까지 요소를 두고 시퀀스, 순서가 의미가 있는 리스트 객체 A를 정의를 해요. 아, 나는 이 덩어리를 A라고 할게. 그리고 나서 자, 이렇게 하면 프린트 함수가 없어도 쉘 스크립트로 실행을 하면 결과가 출력이 돼요. 바로 A 안에, 그죠? A 객체 내부에 자, 이 가까로는 요소에 접근하는 연산자, 그쵸? 네, 표현인데 인덱스 또는 슬라이싱이 됩니다. 자, 콜론이 없을 경우가 있고요. 하나일 경우가 있고 두 개일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번에는 7, 2 해서 맨 앞에서부터 7 이전까지 범위에 이씨 간격을 두고 위치. 자, 이거 C나 자바의 뭐뭐 변제라는 위치, 인덱스랑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죠? 자, 그럼 그림을 한번 좀 넣어봤습니다. 자, 보시면 A라는 리스트 객체. 10부터 90까지 있고 파이썬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게 뭐예요? 인덱스는 0부터 시작한다 해서 0, 1, 2, 3, 4, 5, 6, 7, 8, 9 해서 10개가 순서 의미 있게 준비되어 있다. 자, 인덱스는 한 개예요. i번째 한 개 추출하여라 그러면 이렇게 콜론 없이 하면 숫자 적으면 자, A 객체의 i번째 값 추출합니다. 만약에 A에 우리가 이렇게 0 하면 A의 0번째 객체에는 안에 무슨 값이 있어요? 0 해서 결과가 0이 나와요. 그쵸? 한 개. 자, 그런데 슬라이싱 좀 더 부분을 추출하고 싶다. 영역적으로 추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적으실 수가 있어요. 자, 하나 콜론, 자, 꼭 두 개를 다 적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i번째부터 j번째 사이에, 그죠? k 간격으로 값을 추출하여라. 자, k가 없다면 연속인 거고요. k가 있으면 스텝이에요. 세 가지가 있으면.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i번째는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특이해요. 인덱스.
숫자 노출된 거에 바로 앞까지, 미만까지. 미만, 그쵸? 앞전까지. 포함하고 포함하지 않고 뒤에는 포함하지 말아라, 숫자. 자, 거기에 범위상에서 연속적으로 K가 있으면 간격으로. 그죠? 자, 하나 더 얘기를 드릴 건 맨 앞의 경우에 0은 생략하실 수 있다. 자, 정확하게는 이 문제는 0 콜론 7 콜론 2입니다. 0부터 0번째 이상부터 7 미만 사이의 값을 슬라이싱 추출하는데 띄엄띄엄 2칸씩. 자, 맨 앞에 0은 생략할 수 있어서 이렇게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0부터 7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7 이전까지 여기 범위입니다. 그죠? 예. 뭐 다행히 문제는 관련된 보기랑 상관없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러분이 이렇게 스텝이 있을 경우 주의해야 할 건, 자, 시작 위치 출력 반드시 된다라는 거. 이게 꼼꼼히 공부하실 때 짚을 부분이에요. 자, 0 그리고 플러스 2, 이 간격으로 인덱스가 이 간격인 거예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값 뭐예요? 20. 자, 이 간격으로 40. 이 간격으로 60. 그쵸? 네. 자, 이렇게 꼼꼼히 보는 이유는 뭐다? 실기 때문에 이렇게 꼼꼼히 공부한 게 맞습니다. 그죠? 자, 69번 갈게요. 자, 69번. 아닌 것은 해서 어렵지 않죠. 자, 공통 모듈. 모듈은 뭐예요? 단위 프로그램, 기능을 그죠? 묶어놓은 거죠. 그런데 앞에 공통이에요. 너무 어렵지 않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번에도 이러저러한데 정말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모듈을 공통 모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왜 모듈하고 공통 모듈 정의하는 게 중요해? 라고 했을 땐 다음번에 다시 쓰려고, 리유즈하려고. 일반적인 기능 또는 뭐 핵심 기능일 경우에, 자, 그래서 공통 모듈은 따라 붙어야 되는 단어가 재사용. 자, 그럼 재사용 단위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컴포넌트 재사용, 함수와 객체, 어플리케이션 재사용. 자, 실제적으로 모듈. 자, 재사용의 단위가 함수 단위냐, 객체 단위냐를 가지고 재사용을 이후에 진행을 하느냐, 또는 컴포넌트 단위,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으로 이미 개발되어 있는 걸 통신적으로 연결하는 어플리케이션 단위 해서 이렇게 세 개가 붙이고요. 자, 2번은 그냥 단어적으로 접근했을 때에도 재사용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감 오시면 됩니다. 더미, 단어적으로 어느 분야에서 더미 코드냐에 따라서 표현을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더미가 꼭 무슨 안 사용하는, 그쵸? 부정적인 부분은 아니고, 자, 묶음인데, 자, 일단 묶음이에요. 더미 코드 하면 여분의 코드예요. 뭐 용도는 뭐 테스트할 때도 또는 검증할 때 임시로 사용하는 부분의 코드를 더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되는 것처럼 임시로, 그죠? 예. 자, 그래서 그때는 재사용하는 거랑 좀 다르구나 라고 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구축할 때 공통 모듈 재사용한다라는 거. 2번이 답이에요. 자, 70번 운영 취재 문제. 자, 계산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너무 알고리즘 그죠? 부분적으로 보지 않으셔도 이 문제는 포기하면 안 되는 수준의 문제입니다. 자, 프로세스 스케줄링 문제예요. 프로세스 운영체제가 하는 주기능, 프로세스 관리. 자, 그러면 여기서 키워드는 선점이냐 비선점이냐를 먼저 구별을 하시는 겁니다. 그죠? 예. 자, 얘는 비선점 알고리즘입니다. 자, 기존에도 기출문제 많이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밑에 표가 달라서 제가 기출연도는 표시하지 않았어요. 자, 다음과 같은 프로세서가 Q에, 더 정확하게는 준비 Q입니다. 준비 Q에 도착을 하였다. P1, P2, P3, P4가 동시에 접근했는데 Q는 한 줄로 서라고 했기 때문에 P1, 2, 3, 4 도착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도착해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러한 알고리즘 SJF 정책을 했을 때
가장 먼저 처리되는 건 어떤 작업인가? 자, 여기서 말하는 작업은 어떤 프로세스인가인 겁니다. 자, 영어 보이시죠? 자, 다행히 우리 시험 문제에 그냥 SJF 안 나옵니다. 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스펠링 나와요. 자, 먼저 first 작업. 어떤 작업을 가장 먼저 한다고요? shortest, 짧은, 그쵸? 예, 짧은 실행 시간. 그것도 가장 짧은, 가장 CPU를 덜 사용하는 시간을 가진 것 먼저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여러분 시간 제일 짧은 게 뭐예요? 3번. 3. 자, 3이라고 되어 있는 실행 시간을 P4. 프로세스니까 4번. 답 4번이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 자, 저희가 한 달 남짓 시험 준비하는데 이거 전공처럼 공부를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난이도도 그렇게 나오지 않고 기억 잘 하시고 앞으로도 나오고. 자, 굳이 이건 단답형으로 나오고 자, 순서적으로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장 짧은 게 3. 왜냐면 동시에 도착을 했다라는 가정이 있고요. 자, 그 다음 짧은 게 뭐예요? 4, P, 3. 이런 순서로 프로세스 CPU를 자, CPU예요. 할당하겠다예요. 이렇게. 자, 순서 문제 또는 이렇게 가장 첫 번째. 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SJF는 원래 자주 나오는 거예요. P4 아니면 SJF. 그죠? 자, 71번으로 갈게요. 자, 지난 회차도 그렇고 한 문제씩 꾸준히 지금 페이징 시스템과 관련해서 페이지 부재 교체 알고리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4개의 페이지. 자, 페이지 일정한 크기의 작업 단위. 자, 메모리를 조각 냈는데 주기억 장치를 4조각을 냈다. 초기에는 주기억 장치에 모두 비어 있는데 내가 보조기억 장치에서 다음의 순서대로 필요로 하니까 페이지를 참조할 때 이 방법으로 가져오겠다. 뭐예요? P4 교체 알고리즘을 사용할 경우 페이지에 결함 횟수 없는데 라는 횟수 해서 자, 지난 회차 문제와 이 문제 같이 정리하시면 이 부분은 이런 유형 문제가 1년에 반드시 한 번 이상 지금 2번 넘짓 나왔는데 그래도 한 문제는 꼭 꾸준히 주출제 범위니까 학습하고 가세요. 자, 일단 눈에 들어오는 건 P4가 뭐지? First in, first out. 주기억 장치에 들어오고 in,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자, 교체가 먼저 들어온 걸 먼저 나가게 하여라 라는 게 P4입니다. 페이지 참조 순서는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있어야 CPU가 처리한다 예요. 자, 이거 숫자 동일하게 과거 기출에 출제가 된 게 이번에도 똑같이 1, 2, 3, 1, 2, 4, 5, 1 출제가 됐습니다. 지난 회차는 더 길었어요. 자, 볼게요. 4개의 페이지를 수용할 수 있는 주기억 장치가 있으며 자, 이 페이지 프레임이라고 제가 지금 그림을 그려놨어요. 뭐 시험장에서 그림을 그려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 이게 주기억 장치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기억 장치 영역을 4등분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기억 장치에 있어야 CPU가 그 내용을 주기억 장치에 가서 있니? 그럼 나 처리할래. 그래서 필요한 페이지가 주기억 장치를 접근을 해야 CPU가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주기억 장치를 갔는데 내용이 없어요. 그걸 페이지 결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보조기억 장치에서 가지고 와야 되죠. 자, 여기 페이지 참조 순서는 CPU가 필요한 순서. CPU가 1번 나 필요한데 라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CPU가 나 그 다음에 2번 페이지 필요한데 3번, 1번, 2번, 4번, 5번, 1번. 자, CPU에 필요한 참조 순서가 다음과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에 보시면
처음에는 모두 비어있대요. 비어있죠.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CPU가 요청하면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그렇게 중간에 가지고 오는 걸 우리가 결합 횟수를 세시면 돼요. 자, 일단 CPU가 1번 있니? 라고 했어요. 1번 있니?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1번 없는데 해서 페이지 없다 해서 페이지 폴트를 체크를 합니다. 한 번 없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1번 가지고 와. 보조기억 장치에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CPU가 처리를 해요. 됐죠? 자, 그러면 1번 있었죠? 이거 시간의 흐름이에요. 자, 2번 필요한데 2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가 먼저 체크돼요. 페이지 결함이고요. 자, 없으면 CPU 처리해야 되니까 가지고 와. 2번. 그렇죠? 자, 그러면 3번도 마찬가지예요. 3번 있니? 라고 했는데 3번 자, 제가 순서 지금 정확하게 합니다. 없어요 하고 1번, 2번만 있으니까 3번 없잖아요. 3번 가지고 옵니다. 자, 지금 주기억 장치에는 1번, 2번, 3번이 있어요. 근데 CPU가 1번 있니? 라고 했어요. 있죠? 그럼 그건 결함이 아니죠. 넘어가고 1번, 2번, 3번 있는데 2번 필요해. 갖다 놨네. 넘어가고 1번, 2번, 3번 있는데 4번을 요청합니다. 없네. 그러면 없다라고 체크를 하고 자,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메모리가 꽉 찼네요. 4등분되어 있는 자, 5번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5번 있어요? 없어요. 그럼 5번 가지고 오면 되는데 꽉 차 있죠? 꽉 차 있죠? 그러면 누구 하나를 내쫓고 5번 가지고 와야 되죠? 이걸 교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부분은 교체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자, 이 부분에 교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체, 누구 하나 빼고 5번 데리고 오고 자, 그때 교체의 방법을 first in, first out. 너 주기억 장치에 먼저 들어온 거 먼저 쫓아내. 자,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누가 가장 먼저 들어왔나요? 1번. 여기서 들어와 있었죠? 자, 그럼 얘를 5번으로 쫓아내고 이 자리에 5번이 들어와요. 교체의 대상. first in, first out. 그렇죠? 자, 그러면 현재는 5, 2, 3, 4가 나와 있죠? 아이고, 아깝다. 그렇죠? 자, 1번 필요하대요. 방금 나갔는데 피포가 조금 비효율적이에요. 없네. 페이지 결함. 그럼 1번 처리해야 되니까 너 이 중에서 누구 나가야 되겠네 해서 여기서도 피포 알고리즘 적용되겠죠? 자, 앞부분엔 적용 안 됐고 이 두 부분에 피포가 적용이 됐어요. 그러면 5번 방금 들어왔는데 2번 아까 들어왔네 라고 해서 2번이 가장 first in 가장 먼저 들어왔죠. 너 나가. 그리고 이 자리에 1 다시 가지고 와. 해서 5번 자 마지막에 1번까지 처리를 합니다. 자, 그럼 문제는 페이지 결함의 발생 횟수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답 1번. 그렇죠? 자, 간혹 마지막 메모리의 모습을 묻는 문제도 나오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71번 문제는 여러분이 손으로 한번 꼭 해보세요. 어렵지 않아요. 시험장에서 이상하게 한 번만 여러분 연습하고 가시면 기억나세요. 자, 정리하시고 네, 답 1번입니다. 자, 72번 TCP 흐름 제어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정확하게 학습하시는 걸 권해드리는데 해당 문제는 오류 제어 아니고요. 혼잡 제어 아니고 TCP의 흐름 제어 문제입니다. 처음 출제가 돼요. 개정된 TCP 시험 출제 범위에서 처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 본문 잘 읽어보시면 보기에 영어 단어 어렵지 않았기 때문에 3번으로 쉽게 맞힐 수 있어요. 자, 한 개씩 한 개씩 자, 프레임에 손실이 되었을 때는 손실된 프레임을 한 개 전송하고 응답을 기다린다. 자, 정상적으로 그죠? 보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혹시라도 손실되었다라는 확인이 오면 다시 재전송을 하는 겁니다. 그죠? 응답을
기다린다, 웨이트한다. 자, 그래서 한 번에 한 개의 프레임만 전송될 수 있도록 흐름을 제어하는 방식이 3번이고요. 한 번에 한 개를 송신 측에서 수신 측으로 흐름과 관련된 제어의 권한을 가지고 맞추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한 번에 한 개는 너무 늦으니까 조금 더 범위를 송신 측에서 여러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슬라이드 윈도우 방식. 그래서 이 두 가지가 TCP의 흐름 제어 방법이다. 자, 1번 슬로우 스타트와 4번의 혼잡 회피. 이 방법은 TCP의 흐름 제어 말고 혼잡 제어 방법과 관련해서 보기가 출제가 된 거예요. 일단 이번 회차는 스탑 앤 웨이트. 자, 다음번에 TCP의 흐름 제어 나올 땐 슬라이드 윈도우 나오겠죠? 자, 그리고 또 그 다음번에는 TCP의 혼잡 제어 방법에 대해서 출제가 되겠죠. 자, 개정된 지 얼마 안 되는 초창기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보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 출제될 거다라고 감 잡는 센스가 필요하십니다. 자, 73번 결합도 문제입니다. 자, 결합도는 우리 20문제 중에 결합도, 응집도 항상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어요. 자, 두 문제 10%예요. 반드시 출제되니까 결합도, 응집도는 꼼꼼히 학습하고 가십시오. 자, 기존 기출에서도 중요도는 있는데, 자, 설명 자체가 결합도, 응집도 표현이 NCS 모듈 표현이지 과거 기출 표현이랑은 좀 차이가 있으니까 보기 잘 보고 가시고요. 자, 틀린 것은 해서 좀 더 결합도의 종류에 대한 설명이 이번에 출제가 됐어요. 자, 결합도 하면 모듈이 또 다른 모듈과 해서 모듈 간의 결합도, 조금 더 정확하게 두 모듈 간의 모듈이 있으면 모듈 간의 상관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상관이 없는 게 좀 더 독립적이죠. 자, 그래서 그런 결합의 정도와 관련하는 구분을 하는데, 첫 번째 데이터 결합도, 내용 결합도, 공통 결합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결합도 4번에는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결합도는 두 모듈 간 상호작용 또는 의존도 정도, 를 나타내는 것이다. 뭐 설명이고요, 정의고요. 자, 결합도에서 그럼 결합도 높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품질적으로도 결합도가 낮은 게 좋은, 바람직한 결합도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낮다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데이터 결합도가 가장 낮고요. 좋고요. 그렇죠? 네, 내용 결합도가 제일 나쁜 케이스예요. 자, 그런데 설명이 약간 좀 틀렸어요. 자, 그래서 답은 일단 1번인데 결합도 종류와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를 구별을 하시고, 자, 결합도는 데이터 결합도가 가장 품질적으로 좋은 결합도이기 때문에 순서를 이렇게 학습을 하셔야 돼요. 좋은 거에서 나쁨, 품질 좋음, 품질 나쁨, 결합도가 낮아요. 결합도가 낮아야지 좋아요. 낮음, 높음. 자, 자료만 결합한다. 스탬프 제어 외부 공통 내용인데, 자, 문제 설명 틀린 거에 데이터 결합도는 정말 데이터만, 자료 요소만 결합되어 있어야 되는데, 매개 변수로 자료를 전달할 때, 자, 자료 구조 형태로 전달되어서 전달하는 상황이 스탬프 결합도를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료급도는 배열이나 레코드 형태의 특정 자료 구조를 전제해서 매개 변수로 모듈과 모듈 간, 공통으로 사용하는 자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해서 스탬프 결합도 설명을 틀리게 얘기한 거야. 자료는, 데이터는 그냥 단순히 자료로만 구성된 걸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73번 결합도 설명 보시고요. 자, 74번 응집도입니다. 결합도에 의해서 응집도는 한 모듈마다
안에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 구성 요소가 얼마나 응집이 되어 있는 응집 정도를 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자, 설명 보시면 키워드가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자, 서로 구성 요소들이 서로 간 어떤 의미도 연관이 없어요. 그죠? 예, 서로 다른 상위 모듈에 의해서 호출되어 처리되고 연관성 없어요. 그런데 하나의 모듈 내에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응집되어 있다라고 해서 우연 응집도 해서 답 4번이고요. 자, 여러분이 응집도 역시도 기능 응집도 한 기능을 구성하기 위해서 필수 요소로 내부 요소들이 기능을 구현하고 있다. 응집도 높다. 바람직하다. 그죠? 순차적, 교환적, 절차적, 시간적, 논리적, 우연적으로 여러분이 순서 꼭 암기하고 정확하게 설명 정리하고 가시고 우연적 응집도가 어떻게 해요? 아, 응집도가 가장 낮고 품질적으로도 낮은 응집도다라는 겁니다. 자, 75번 자바 문제예요. 자, 해당 문제는 개정되고 첫 번째 시험에 나왔는데 이번에 또 나왔어요. 보기 구성은 좀 다르게 나왔습니다만 예, 보시면 지난번엔 패키지가 틀린 답으로 나왔는데요. 자바는 객체저장 언어죠. 객체저장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캡슐화를 통해서 정보 은닉을 하는 겁니다. 자, 자바에 사용되는 접근 제어자의 키워드가 있는데 아닌 것은 접근 제어자 클래스 그리고 클래스 내부의 필드와 메소드에다가 붙입니다. 자, 그래서 접근 제한자는 접근 제한을 통해서 클래스 밖에서 안으로 직접적인 접근을 허용하지 않으려고 멤버를 설정하여 정보 은닉을 구체화하는 기술을 얘기를 한다. 문법적으로 네 가지가 있어요. private, 그리고 public, default, protected 있는데 인터널은 없습니다. 답 1번. 자, 실제적으로 이 디폴트와 관련해서는 디폴트 키워드는 아니고요. 생략하면 디폴트 등급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보처리 필기에서는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출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76번 UDP. 자, TCP 한 문제에 별도로 나왔죠. UDP 당연히 나와야죠. 자, UDP 특성에 해당되는 것은 자, 해당되는 것은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나머지 설명은 TCP 설명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문제를 출제를 합니다. 자, UDP 하면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게 있죠? 그죠? 예. 자, 데이터 전송 후 아크를 받는다? 확인받는다? 이거 신뢰로운데 TCP. 그죠? 우리는 비신뢰성. 빠르게 많은 양을 한 번에. 그죠? 송신 중 링크를 유지 관리함으로 신뢰성 높다? 연결지향적인 걸 얘기하는데 우리는 비연결이에요. 신뢰성 낮아요. 흐름 제어나 순서 제어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속도를 낼 수 있다라고 해서 3번입니다. 그죠? 네, 3번이 UDP 설명이고 제어를 한다, 따진다. 자, 제어를 해야 되니까 오버헤드가 있겠죠. 자, UDP는 다 반대예요. 자, 그래서 나머지 1번, 2번, 4번은 TCP 설명. 자, UDP와 TCP 항상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 77번 문제입니다. 자, 77번 문제도 개정 전에는 출제는 되지는 않았어요. 개정 후에 출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앞에 페이징 시스템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요. 교체 알고리즘으로 은연중에. 자, 이번 문제는 세그멘테이션 기법과 관련된 문제예요. 자, 페이징은 메모리가 너무 크니까 n분의 똑같은 크기로 나눈 거고요. 세그먼트는 메모리가 있는데 내가 관련 있는 것들끼리 조각 분해를 해서 이동하는 거죠. 자, 그래서 논리적인 단위라는 표현을 해요. 자, 가상기억 장치, 보조기억 장치를 논리적인 단위 세그먼트로 나누어 관리하는 기법을, 메모리 관리 기법을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길이, 바이트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248, 422, 198, 604. 다 숫자가 다르죠. 세그먼트의 크기 얘기하는 거예요. 세그먼트 크기.
0번 세그먼트는 이 크기, 아, 제각각이구나. 관련된 걸 들쑥날쑥하게 나눠놨구나. 이게 증명이 되는 게 세그먼트 테이블에서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는 데는 여기서부터 이 크기, 그 다음 해서 자, 연속적이진 않은데 시작 주소가 지금 순서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으니까요. 자, 세그먼트 크기가 제각각이다라는 게 보이죠. 페이징 시스템과의 차이점이에요. 자, 세그먼트 테이블이 보이고 있고요. 자, 이 시스템에서 난 세그먼트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진짜 물리적인 주소로 접근하려면 주소 변환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자, 물리 주소는 어떻게 구하느냐. 나는 알고 있는 게 논리 주소예요. 자, 세그먼트 기법에서 논리 주소의 앞부분은 세그먼트 번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그러면 2번 세그먼트에 있어. 그냥 어딨니? 라고 했을 때 나 2번 세그먼트에 있어 해서 세그먼트 번호에서 인덱스 부분을 나타내는 게 2번이고요. 자, 2번의 전체 크기는 이 크기죠. 전체 크기. 근데 내가 2번에서 여기가 시작 위치예요. 2번 조각은 이 위치에 있는데 거기서부터 떨어진 거리, 오프셋 176 위치를 찾아가야 돼. 이게 물리 주소라는 거죠. 222 더하기 176 하면 398 나옵니다. 그래서 답 1번. 제가 이미지로 일부러 그림을 그리진 않아요. 그렇죠? 자, 뭐 공식적으로 가장 깔끔하게 보시면 세그먼트의 시작 주소를 알아냅니다. 인덱스 번호, 이 자리를 가지고 인덱스 번호의 시작 주소, 그리고 오프셋, 떨어진, 그죠? 떨어진 거리. 자, 2번 세그먼트가 있는데 2번 세그먼트 시작 주소가 20. 거기에 내가 접근해야 할 이 부분은 자, 저기 176 해서 변이, 떨어진 거리 해서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진 게 176이구나. 그러면 이 자리는 위치가 어디가 될까 했을 땐 두 개를 더하는 거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자, 78번 문제입니다. 자, 단골 문제죠. TCP/IP에서 인터넷에서 논리 주소를 맥 주소, 랜카드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해서 과거 기출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주소 변환 프로토콜 해서 ARP. 자, 논리적인 주소도 숫자 주소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IP 주소, 숫자 주소, 논리적인 주소. 저 문자 주소가 도메인이에요. 자, 32비트. 자, IP 버전 4. 자, 6일 때는 128.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수치형 주소를 자, 랜카드 주소 16 진수로 표현을 하는데 자, 랜카드 주소 제조사와 제조사의 일련 번호를 붙인 자, 이런 식의 48비트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을 ARP, 반대로 물리를 돌리는 리버스 해서 RARP 번갈아 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자, 79번. 자, 시언어 나온 문제가 유일하게 이 문제였어요. 자, 시언어의 기본 자료형은 앞부분에서 자바와 함께 정리를 했죠. 그럼 이건 뭐냐? 기본 자료형이 아니고 확장 자료형,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정수만 사용을 할 게 아니다. 정수도 쓰고 문자도 쓰고 실수도 쓰겠다. 자, 레코드, 보통 레코드 표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구조체 자료형이에요. 사용자 정의 자료형. 배열은 끼리끼리 뭉쳐놨어요. 그런데 구조체는 서로 다른 자료형, 뭐 인트와 캐릭터 일부분, 그쵸? 네, 캐릭터 일부분, 뭐 더블, 뭐 이렇게 얘네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놓고 싶은데 이때 정의 내려서 쓰는 건데 자, 그때 키워드가 자, 구조체 영어 스트럭트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스트럭트 몰라도 자, 보세요. C 언어에는 abstract라는 키워드가 없어요. 자바에 있는 키워드예요. 자, C 언어의4는 반복문. 스캔F는 뭐예요? 입력 함수. 그럼 답 뭐예요?
잘 몰라도 3번 스트럭트로 풀고 나오시는 게 객관식 풀이 방법입니다. 자, 마지막 PHP는 자, 이대로 나오면 맞으셔야 돼요. 그쵸?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2020년 4회차 시험을 막상 봤을 때 PHP는 주 시험 범위는 아니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문제 보기를 좀 까다롭게 구성을 했어요. 자, PHP 왜 나왔어? 라고 했을 때 PHP는 서버 쪽 스크립트 언어 대표에서 나오는 거야. 서버 사이드 스크립트 언어. 그죠? 우리 파이썬도 스크립트 언어로 출제가 됐는데, 그죠? PHP. 자, PHP에 사용되는 문법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연산자가 아닌 것. 자, 다 PHP에서 등장하는 기호예요. 연산자가 아닌 거는 2번이에요. 답 얘기를 해볼까요? 왜 2번이냐고요? 2번은 주석이니까. 연산자는 기능에 대한 기호, 약속한 거죠. 그렇죠? 자, 주석은 뭐예요? 코멘트. 설명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답 2번이에요. 1번, 3번, 4번의 기능에 대해서 알고 있고 이걸 푸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샵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우리 파이썬에서도 주석이 샵이었죠. 좀 떠올리시면 도움이 될까요? 네. 자, 그래서 스크립트 언어에서 샵을 주석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 PHP에서도 주석에 한 줄 주석을 슬래시 아스트릭 알스트릭 슬래시로 사용을 주석을 하긴 합니다. 자, 그럼 뭐 보기 한번 그래도 정리는 마지막 문제니까 해보면 골뱅이 M 문자는 오류 제어 연산자. 그죠? 예. 자, 이렇게 부등호 크다 작다는 SQL도 이렇게 쓰죠. 관계 연산자예요. not equal 연산자 같지 않니? 다르니? 라고 묻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셔도 동일하게 동작합니다. PHP에서. 자, 오타 아니에요. 는. PHP4에서부터 등장한 연산자 맞습니다. 아이덴티컬 연산자라고 하는데 PHP도 버전이 있는데 4버전에서 등장한 연산자예요. 만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값도 같고 자료용도 같으면 진짜 같은 거야 라고 해서 비교 연산자 종류 중에 하나예요. 비교 연산자. 그래도 궁금하시니까 자, 뭐 이런 문제까지 냈어 해서 PHP 아시는 분은 이거 문제 어려운 거라고도 또 볼 수 있어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에러 제어 연산자라는 건 뭐냐면 자, PHP 코드에서 만약에 1 나누기 0을 하면 에러죠. 어떻게 0으로 나눠. 그쵸? 예. 그럼 에러가 나와요. 근데 스크립트 언어상 진행을 쭉 자연스럽게 이끌기 위해서 골뱅이를 붙이면 에러 없이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러 표시 연산자, 에러 제어 연산자가 골뱅이 N 문자예요. 이거 자바의 어노테이션 아닙니다. 자바 알고 계시는 분들. 예. 자, 그럼 PHP에서 자, 이건 주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줄 주석. 자, 비교 연산자 있고 자, 4번은 자, 는 있어요. PHP에서 equal. 자, 는 identical 연산자 해서 두 개의 차이는 이거예요. 자, PHP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언어에서도 이런 일은 있는데 캐스팅, 자료형을 변하는 일. 자, 이렇게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두 개, 문자 7과 숫자 7 서로 다르죠. 문자와 숫자. 자, 그러면 이 언어마다 형변환이라는 걸 하고 이렇게 이항연산자를 수행을 합니다. 말이 좀 어렵죠? 자, 문자 7과 7이 같으니? 라고 묻고 찍었어요. 결과를. 그런데 같다라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렇게 문자 7을 PHP에서는 숫자로 변환해서 숫자 7과 같니? 그러면 자기가 알아서 문자를 숫자로 변경해서 7과 7은 같죠? 네, 같아요. true를 1로 지금 제가 콘솔상에서 출력을 한번 해봤어요. 자, 당연히 문자와 같니? 그러면 어휴 같죠? 라고 해서 출력이 되죠. 이게 이꼴이에요. 그런데 는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형변환된 값 같니 중요한 게 아니고 최초의 자료가 같냐 해서 자, 문자고 숫자인데 너네 같을 수 있니?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는 하면 거짓이다 라고 같지 않아 라고 합니다.
그죠? 이렇게 꼭 값도 같고 자료형도 같아야 같다라고 인정하는 아이덴티컬 연산자가 는이에요. 좀 PHP 그래도 첫 문제여서 출제된 첫 문제여서 제가 해설을 좀 해드린 거고 우리는 객관식 문제니까 조금 더 심플하게 공부 마무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과목 프로그래밍 언어 활용 우리 실기 좀 걱정을 해서 제가 좀 길게 촬영을 했는데요. 여러분 혼자 한 번만 쭉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다시 한번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자 기출문제가 많이 없으니까 개정된 기출문제는 꼭 챙기셔서 시험장에 가시면 필기 문제없이 합격하실 겁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항상 합격하신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